네, 지금까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HMC 투자증권 소초지점 이영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해외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 먼저 자세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금 쉬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반등을 좀 했었고요. 1780 저점 확인한 이후에 지금 19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조금 쉬어는 왔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시장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표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시장을 이렇게 크게 악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견조한 흐름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실 지금 해외 시장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은행들의 신용경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 둔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있긴 한데요. 오늘에도 그 중국에서 미니 부양책이 소폭 이렇게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들, 좀 매출이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부가세라든가 영업세 같은 것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이제 소규모 부양책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부양책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중국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이 지금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한 이틀을 뺀다 그러면 7월 11일부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한 1조 정도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한 2천억 매도 나온 거 빼놓고는 지속적인 순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6월 달도 계속 그래 왔지만 7월 달도 연기금의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뒷받침이 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좋았던 중소형주에서 지금의 흐름은 경기 민감주인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낙폭 과대였던 대형주 중심으로 과연 시장이 옮겨가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느냐. 물론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하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은 좀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가 1900선 돌파 이후에 큰 모멘텀 없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멘텀 없는 실적 시즌 참 우울하긴 한데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 소개해 주실까요? 예. 먼저 투자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실적 시즌에서 사실 실적이 잘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수가 좀 올라온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반대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가에 반영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외가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LG상사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라든가 LG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강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불과 며칠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2분기 실적 적자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그래서 종목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뀐다라는 거 참 대응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확인을 하고 주가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미리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떤 엔저 현상으로 인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좀 힘겨운 시기를 보내긴 했는데요. 오늘 실적은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원엔 환율보다는 원달러 환율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원엔 환율 하락, 즉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 경쟁 산업들이 그 이익 전망치라든가 주가 하락에 대해서 불가피한 영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익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게 되면 달러 엔 환율 상승 시 국내 산업 영업이익의 감소율 추정을 좀 보시게 되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엔 달러 환율이 한 10% 정도 상승하면 5.7% 정도 기업이익이 하락을 한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환율이 20% 정도 상승하면 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영업이익 예상치가 산업별로
28%에서 한 30% 정도씩 지금 하향 조정이 됐고요. 주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엔달러 추가 상승 여지는 좀 작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향 수출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과거보다 영향력은 그렇게 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어떤 완만한 하락을 예상을 하는데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화절상 시작 후에 외국인 그 순매수 증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바뀐 후에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녹색의 패턴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고요. 그 회색 선이 외국인 순매수 누적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네. 환율이 변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한 1,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들어오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가져가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환차익을 같이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뱅가드 펀드 리밸런싱이라는 이슈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매도 대금이 역송금이 되면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일부 작용을 좀 했고요. 외국인 수급 개선 및 환율 하락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종료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어쨌든 지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흑자 폭도 종전보다 조금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화 강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완만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 순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쪽보다는 그래도 상승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지수 상승은 좀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여부가 또 궁금합니다. 방향성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지금 그 차트를 이제 종합주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하단 이제 1780에서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과거 저점 1860포인트, 그 다음 저점 1900포인트, 그 다음 저점이 193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을 보시면 1930포인트가 그 다음 저점을 돌파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선까지는 한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930에서 그 위에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있는 194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락갭이었던 그 두 번의 하락갭을 다 메꾸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좀 지금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낙폭 과대 업종들이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저점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이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40포인트를 일단 단기 목표 지수로 좀 잡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여준다 그러면 2000포인트까지 가기는 조금 힘겨울 수 있겠지만 1970, 80포인트까지도 시장 분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이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좀 내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해보고요. 소비 긍정적인 업종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수급 모멘텀에 대해서 긍정적인 업종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강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업종은 조선입니다. 그래서 차트 그래프도 이제 굉장히 많은 순누적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선,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금속 광물인데 큰 틀에서 철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 이제 정유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업종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중심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선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 순매수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
말씀드렸지만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시장 방어를 하기 위해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투신권에서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강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갖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요 종목들 발표가 많이 됐는데요. 내일도 주요 종목들 발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을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 주가가 과연 실적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매수 여부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실적이 형성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받쳐주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소초지점 이영수 차장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